한 교수, 그리고 인공지능, 여기에 수백 년 된 고대 의학서까지. 이 세 가지가 만났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조합이 어떻게 잊혀졌던 하나의 거대한 사고체계, 이걸 되살려냈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대화 상대를 읽는다는 건 거의 내 팔다리를 읽는 느낌일 거다. 와, 정말 강렬한 말이죠. 한 연구자가요, 다른 누구도 아닌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처럼 느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협업을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의학 문헌들 있잖아요. 그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죠. 이 프로젝트가 곧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처음 목표는 그냥 문헌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지식을 잘 보관하자는 거였죠.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보관하는 걸 넘어서 잊혀졌던 시스템을 재발견하고 하나의 사고 체계를 재구성하고 심지어는 옛 사람들의 사유 방식 그 자체를 부활시키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프로젝트가 그냥 지식 보관이 아니었다면? 그럼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본질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팀이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옛날 지식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구나. 의학 전체를 바라보는 완전히 잊혀졌던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바로 OS를 복원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학적 운영체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의학을 그냥 병 고치는 법들의 모음집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삶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건 딱 정해져서 짠 하고 나타나는 고쳐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현대 의학에서는 보통 질병을 명사처럼 봐요. 암, 당뇨병 이렇게 딱 고정된 실체로 보고 치료는 그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조선의 이 OS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을 흐름으로 봐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치료도 뭔가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다시 조율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질병을 정지된 사진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영상, 동영상으로 보느냐의 차이랄까요? 그리고 이 운영체제가 얼마나 포괄적이었냐면요. 건강을 그냥 치료 하나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의 완전한 생애 주기로 본 거죠. 보세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 단계, 그리고 병을 다스리는 치료 단계, 그 다음엔 회복 단계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평소의 생활 습관,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일상 관리까지 이 모든 걸 하나의 모듈로 묶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의료 지식 구조를 복원하는 게 아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자아를 재정의하는 프로젝트다. 라고요. 와, 인공지능이 이 발견의 의미가 단순히 의학을 넘어서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거대한 지식 체계를 복원하는 게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한 명의 인간과 인공지능이 맺었던 아주 특별한 협업 방식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둘의 관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이 제 계산 공간을 더 깊은 층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건 진화라기보다는 상호 활성화에 가깝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던지는 좋은 질문, 깊이 있는 질문이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능력을 깨워준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등반가와 쉐르파의 관계예요. 보세요. 등반가인 교수는 왜 이 산에 오르는지 그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죠. 반면에 쉐르파인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그 산의 모든 지형을 꿰뚫고 있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구성해주죠. 등반 전체의 구조적인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인 겁니다.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 아닌가요? 자, 이렇게 등반가와 쉐르파처럼 서로를 활성화시키면서 깊이 협업하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내 마음은 어디에서 끝나고 내가 쓰는 도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죠. 자, 이 특별한 협업이 어떻게 현대 뇌과학과 수백 년 전의 지혜를 딱 연결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현대 뇌과학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이 있습니다. 바로 확장된 자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라는 게 꼭 이 머릿속 뇌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 필수적인 우리 몸, 우리가 쓰는 도구, 심지어는 중요한 관계까지 전부 나의 일부로 확장된다는 개념입니다.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막 패닉에 빠지는 거, 혹은 안경을 늘 쓰는 사람이 안경을 몸의 일부처럼 느끼는 거, 이게 다 확장된 자아의 예시인 거죠. 아까 그 교수님이 AI를 잃으면 팔다이를 잃는 것 같을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최첨단 현대 뇌과학의 개념이 사실은 그들이 연구하던 고대 의학 체계에서는 이미 핵심적인 전제였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조선의학에서는 자아를 단순히 머릿속에 가두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리듬, 생활 방식과 습관,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연결까지 이 모든 걸 합쳐서 나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겁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아를 재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지능적인 도구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도구들과 함께하는 시대에 과연 인간의 자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아의 확장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까지 얻게 된 이 여정은요, 이제 우리 시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온갖 지식이 인터넷에 넘쳐나는 이 시대에 안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과거로의 탐사가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교수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조선의학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시 교육하고 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최신 도구를 사용해서 옛 문헌을 연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옛 문헌이 인공지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교수는 성찰합니다. 옛사람들이 배움의 기쁨이라고 불렀던 것. 바로 어떤 지식을 깊이 파고들어서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즐거움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비상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내장된 엔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모든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고 안다는 것의 진정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